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기초의 효력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초의 효력 이어서 특별한 형태의 행정입법, 우리 행정입법 내용과 형식은 일치해야 하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외부적 효력과 관련해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행정기초 효력부터 보도록 하죠. 특히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쪽에 특강 시간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은 잘 알지만 요 관계에서 정리해 보면 당연히 행정기초는 내부적 효력만 있죠. 따라서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만을 구속하는 일면적 구속력 또는 편면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또 그 위반자는 징계 책임을 지죠. 우리가 이제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 징계 책임이 아니라 행정 벌이 주어지죠. 하지만 이게 기관 내부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특별 권력 관계에서 그죠? 그 위반 특별 권력 관계를 규율을 하는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외부적 효력 관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 외부적 효력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이거 보시면 이제 특히 법규성. 자, 법규성이 있다, 없다. 자, 법규성이 없다. 또 일반 국민을 갖다가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구속효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직접적인 효력이냐, 간접적인 효력이냐, 이거 많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규칙이 있다. 자, 우리 당연히 내부적 효력은 없죠. 내부적 효력은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적 효력은 있죠. 우리가 이것은 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규율하는 법규범이기 때문에 내부적 효력은 당연히 있죠. 자, 이때요. 그 외부적 효력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혼동해서 많이 틀립니다. 자, 외부적 효력이 있는가? 자, 외부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한마디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법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 또 법규성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외부적 효력. 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과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원칙적으로 이건 인정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이게 부정됩니다. 네, 부정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부정. 자, 예외적으로 이게 긍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행정규칙은, 보세요. 행정규칙은 우리가 이제 이거,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부적 효력. 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 자,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죠? 우리 봐볼까요?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죠.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어요.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요 행정규칙이 있죠. 요런 거. 그죠? 혹시 또 법률 대위 규칙도 있어요. 법률 대위적 행정규칙.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외부적 효력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써볼까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효, 그죠? 구속효를 말해요. 맞죠? 자,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 이 말은 이때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이런 외부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런 외부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봐보세요. 그러면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죠.
직접, 그죠? 이거 보세요. 네, 직접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 직접이죠.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요건 문제가 안 되죠. 누구나 다 아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딱 한 가지가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먼저 해놓고 나머지 좀 내용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행정규칙 중에서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 거, 요걸 보시는데, 이거 봐보세요. 여기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 있죠? 기억나시나요?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량 영역에서 재량 활동이 기준이 뒤로먹기범 재량준칙인데, 이 재량준칙과 뭐가 결합되는 거예요? 평등 원칙이라든지, 그죠? 신뢰 보호 원칙, 신보호 원칙, 요거와 결합되며, 자, 이때 행정이 뭐가 발동해요? 요거와 결합되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 관행이 있어요.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 관행이 이렇게 행해지고, 이 재량준칙이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과 이렇게 결합돼서 행정이 뭐가 발생해요?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행자법리가 이렇게 도출되죠. 이렇게 보셨죠? 자, 그래서 이 행자법리가 도출되고, 그래서 이 재량준칙의 영역, 재량규범이 뭐로 이렇게 전환된다고요? 그렇죠. 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그렇죠. 기속규범으로 이렇게 전환된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이 재량규범이 이렇게 기속규범으로 변하죠. 예,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매개로 해서 보세요. 우리 일반 국민 있죠? 일반 국민 있죠? 자, 이때요.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결국 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을 이런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요것에 의해서 재량준칙이 결국 어떤 성질?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준법규성을 띠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이 평등 원칙과 결합돼서 요것에서 또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도출되고, 바로 이 재량준칙에 따른 이 재량준칙이 비법규성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보시면 이 재량준칙은요, 이 나머지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기본구체화 행정규칙, 법률 대외적 행정규칙과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다이렉트로 못 구속하고 어떻게? 이렇게 봐보세요. 이 재량준칙이 평등 원칙을 매개로 삼아서 증검다리 삼아서, 그죠? 직접 그 효력이 묻어요. 이 재량준칙이 결국 법규에 준하는 성질이죠. 원래 법규성이 없는 건데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이 재량준칙이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법규에 준하는 성질이요. 이거 봐보세요. 이것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 수 있어 없어요? 다이렉트 못 오죠? 일반 국민 못 하죠? 이렇게 평등 원칙을 또 신뢰보호 원칙을 매개 삼고 요것에 의해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요것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기속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규칙의 효력 중에서 외부적 효력 중에서 이렇게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을 할 때 이 재량준칙이에요. 오케이? 재량준칙.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인정되고 있는 행정활동 기준으로서 재량준칙이 바로 준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증검다리 삼아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량준칙은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오케이? 됐어요? 요거하고 요거 순간적으로 틀려요. 아시겠죠? 재량준칙은 이 질문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재량준칙은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결합돼서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면 틀려요. 오케이? 간접적인 효력을 갖는다. 요걸 인정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정하는 것이 준법규설이에요. 준법규설. 알았죠? 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준법규설이에요.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인정하는 그 학설이 준법규설이에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잖아요. 법규성이 없다. 좀 외부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재량준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와 결합돼서 이렇게 법규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 법규에 준하는 성질이 있다는 준법규설이 현재 다우설이에요. 요거는 다설과 판례에서 인정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또 두 번, 세 번 그 시험에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한 질문을 갖다가 이 글자 하나 때문에 마음은 급하지 하니까 못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량준칙은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범위에 되고, 이에 따라서 재량준칙은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면 틀려요.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이 지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기 또 내용 정리할게요. 또 학설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놔두고 저쪽을 네, 판례의 법원성 인정 이거죠. 자, 이제 내용을 다 봤고요. 일단 여기 좀 볼까요? 판례 입장 다시 한번.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보죠. 부정설. 맞아?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긍정하는데, 자,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해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되고, 이로 인하여, 자, 중요합니다. 재량준칙은 다시 한번, 요거 혹시 잘하는 거, 규범 해석 규칙은 안 돼요. 규범 해석 규칙은 안 됩니다. 재량준칙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안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요거 법 해석 규칙도 똑같은 말이에요. 법 해석 규칙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재량준칙만 인정되고, 요것에 의해서 간접적, 주의하십시오. 외부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앞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도 많이 배웠죠.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죠. 그 이론적 근거를 뭐라고 본다고요?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가로놓기 잘 나와요. 관련 헌재 보세요.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됐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뭐예요? 재량준칙이죠. 맞죠? 네.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뒤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을 이루게 되면, 그죠? 행정 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이 행사가 된다. 됐죠? 요거 내용을 보셔야죠.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판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요 내용을 잠깐 봤는데, 그 전에 요 한 가지만 더 이론을 갖다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굳이 보는 이유가, 이게 시험에서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7급도 나오고, 우리 9급도 나오고. 자, 행정기축이 외부적 효력에서 원칙적으로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긍정되는 거죠. 법규성 내지 준법규성이 긍정된다. 됐죠? 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 건데, 인정된다고 보는 거. 자, 이때 행정기축이 법규성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어요. 이원적 법권론이 있습니다. 이원적 법권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원적 법권, 답이 이원적 법권론, 단답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원적 법권론은 행정규칙도 법규성이 있다고 보는 학설이에요. 자, 입법권은 의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도 고유한 입법권이 있다. 행정기관에도 고유한 입법권이 있다. 됐죠? 행정기관에도 고유한 입법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행정기관이 그 권한 내에서 발한 행정규칙도 직접 법규성을 갖는다는 견해. 이게 뭐예요? 이원적 법권론. 아시겠죠? 다음 학설 중에서 행정규칙에 대해서 그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할 때, 즉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이원적 법권론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 보충령, 행정규칙이 다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 즉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규칙은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만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법규성 소리. 오케이?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원칙적으로 없고, 이렇게. 그렇죠? 자, 준법규성설이 나오는데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만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직접적인 그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학설이에요. 자, 보세요. 행정규칙, 이때 행정규칙 중에 뭐라고요? 그렇지. 여기 그거 나와요. 규범 해석 규칙, 법 해석 규칙 좀 틀려. 그러니까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이나 법 해석 규칙에서 좀 틀려요. 여기에서만 인정됩니다. 재량준칙이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하여 자,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 자,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 준법규성설이고. 자, 이때 보시면, 재량준칙이고,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인정되고요. 자, 평등원칙은 전환기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오케이? 평등원칙은 전환기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자, 이 견해가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도 우리 대법원도 여기 준법규성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헌재도 인정합니다. 다수설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행정규칙 중에서 유력의 재량준칙만 인정돼. 이렇게 예외적으로. 자, 물론 그 직접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그죠? 네, 있지만 예외적으로 여기 보시죠. 이건 직접적인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법규성이 외부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됐고, 판례 입장 아까 봤습니다. 네, 봤고. 자,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보고. 자, 요거 이제 문제 되죠. 자,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및 특별한 형태의 행정입법 나오죠. 자, 이런데 상식적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인데,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 행정입법의 그 형식과 내용. 자, 내용 실질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일치 시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되는데, 자, 봐볼까요? 행정입법의 내용.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행정입법이 행해지는데,
행정입법이 내용과 형식, 내용은 우리가 실질이라고 합니다. 내용, 실질과 그 형식은 일치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치해야죠. 자, 예를 들면 이거 어떨까요? 자, 행정입법이 내용이요. 법규사항을 갖다가 정하고 있어요. 자, 법규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행정입법이 내용으로 위임입법으로서 법규사항, 위임명령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형식이 법규명령이야죠? 그렇죠? 위임명령의 소리가 이제 행정입법으로서 위임명령으로서 근거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법규사항을 정할 때는, 그죠? 이때는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죠. 이게 일치하죠. 맞죠?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행정주체 내부 질서,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행정입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 법 형식은 뭐와 일치하죠? 행정규칙 이해돼요. 맞죠? 행정규칙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치해요. 이렇게 하면 일치됩니다. 맞죠? 왜냐면 행정규칙은 행정주체 내부 질서나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구성하는 법규범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주체 내부 질서나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규율할 때는 형식이 행정규칙이 돼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니, 행정입법의 내용은 법규사항인데 그 형식이 이렇게 준비됐어요. 일치하네요. 일치하지 않죠? 반대로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갖다가 규율하는 이런 내용인데 법규명령 형식으로 지정됐어요. 이것도 일치하지 않죠? 맞죠? 그렇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써볼게요.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형태가 이거예요. 두 번째 형태가 이거예요. 행정규칙 형식,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자, 이거 보시면, 여기요. 형식은 뭐예요? 행정입법 형식, 법규명령이죠.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 실질은? 행정규칙이죠. 이거 일치하네요. 일치하지 않죠? 맞죠? 자, 반대로, 형식은 행정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실질은 내용은 뭐예요? 실질 내용은 법규명령입니다. 내용은 법규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닷설 견해 볼게요. 닷설. 다수설은 형식을 강조합니다. 실질보다 형식을 강조해요. 그럼 뭐로 보죠? 뭐로 봐요? 실질보다 형식을 강조하면 법규명령으로 보죠? 이렇게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예요. 우리 대법원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눕니다. 대통령령 형식,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이 행정규칙일 때는 이런 때는요. 뭐를 강조한다? 예, 판례는 형식을 강조해요. 형식을 강조하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이게 실질이고 이게 형식이고 그죠? 그럼 법규 명령을 보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총리령 총리령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일 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뭘 강조한다? 이때는 실질을 강조해서 뭐로 봐요? 그러면 행정규칙으로 보죠.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칙의 형태예요. 뭐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이게 원칙적인 형태고요. 이게 원칙적인 형태고 이에 대한 예외가 좀 한 개 있습니다. 예외가 1개 있어.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판례가 그 형식을 강조해서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뭐를 실질을 강조해서 원칙적으로 실질을 강조해서 행정규칙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이 1개만고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뭐예요? 예외. 예, 법규 명령으로 본 게 있어요. 됐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답이 정리해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우리 이거는 다수설과 판례가 이거는 또 이제 다수설과 판례는 실질과 형식이 있어.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이거 실질을 강조해서 뭐를 본다고요?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요거 용어를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거 갖다가,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봐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요거 이제 요거 좀 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 자, 뒤로 뚫려 있네요. 특별한 형태의 행정기법,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법규 명령이 행정규칙, 학설, 다설, 형식을 강조해서 법규 명령으로 본다. 맞죠? 이해됐어요? 이게 사실 그 시험 지문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례 입장 봐보세요. 대통령령, 우리 대통령령을 갖다 우리가 시행령이라 하죠. 예, 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원칙. 자, 법규 명령성을 긍정한다. 법규 명령으로 본 경우가 이렇게 있죠. 이 내용을 쭉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A번 봐보세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죠. 구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도 있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규칙서이죠. 행정규칙을 내용으로죠. 행정은 뭐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판례가 이렇게 법규명령을 봐요. 이 형식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한마디로 대통령령 형식이 행정규칙 형식에 의해서 법규명령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고. 자, 이어서 예외 볼게요. 법규명령 선부정. 요 내용을 좀 봐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 봐보세요. 자, 원칙과 이제 예외가 있는데 원칙으로 보세요. 자, 불용 형식 행정규칙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이 형식보다 실질을 강조한다 했죠, 제가. 그래서 원칙, 법규명령 선부정하고 뭐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또 나옵니다. 자, 시외버스 운송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2호, 제6호. 됐죠? 예외적으로 요건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이죠. 여러분 시행규칙이 뭐예요, 이거? 시행규칙. 이게 불용이잖아요. 이건요. 이건 행정규칙이고요. 그러니까 불용 형식의 뭐예요? 형식이 행정규칙이잖아요. 예외적으로 이거 어떻다고? 암기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관련 판례. 시외 운송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이다. 자,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 암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계속 나오는데, 이어서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뭐를 강조한다? 아, 그렇죠. 실질을 강조해요. 우리 다섯 판례가 실질을 강조해서 뭐를 본다?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법과목은 한번 기초만 잘 해놓고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무조건 고득 좀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처음 할 때는 판례도 오늘 잘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라고 해서 무조건 판례 본문을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교재에 다 소개되어 있고, 판례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을 좀 길게 빼기 때문에 그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맞춰요. 국어 시험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고 시계만 잡으시면 행정법은 아주 고득점 과목입니다. 앉아. 예,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규칙의 법규명령,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고시로 나올 수도 있고 훈령도 똑같아요. 행정규칙 쪽이니까.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법률 보충적 고시, 훈령 똑같습니다. 자, 학살 실질을 강조하고 법규명령으로 긍정합니다.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실질을 강조한다. 자, 내용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 명령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쭉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 1번하고 5번하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론적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번과 5번인데, 이런데 그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 또 법령,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독일 이론이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다섯설과 판례가 그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렇게네요. 다섯설과 판례. 그 다음에 유력한 기내.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자, 법령 또는 법률 보충 행정규칙과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을 다섯설과 판례는 구별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의 일종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있죠? 보충적 행정규칙. 요걸 갖다가 이거 있는데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은 요것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일종. 법률 보충적 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 유력한 기능은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어요. 네, 구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별 긍정설을 한다면,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일반적 사항이죠. 주로 근거법령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딱 위임한다는 거죠.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이것은 법령에서 매우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위임한다는 거죠. 위임한다는 것이죠. 습관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특히 여러분들 이 소수 유력한 기내 판례가 이 소수 유력한 기내 판례가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을 우리 소수 유력한 기내인데 소수 유력한 기내는 판례가 이와 같이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되는 근거 판례가 뭐다? 인정하고 있는 그 근거 판례가 뭐다? 이거 1번과 4번이에요. 이거 1번과 5번이죠.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조사 참여 규정. 판례는 이거 법규성이 있다. 법규 명령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법규 명령이다. 즉 법규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어요. 법규성이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법규성이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판례를 갖다가 소수 이득 관계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규범부채와 행정규칙을 인정하는 학설은 판례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 인정하는 판결이 근거가 이 두 가지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괜찮겠습니다. 더는 필요 없고, 이거 다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별 긍정사, 소수 유익설에 된다면, 물론 다섯 판례한다면 이거 그냥 몽땅 쳐서 다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 이다. 라고 보지만, 예, 소수 유석한 기내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세요. 이 두 개. 예. 자,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쭉 보시고. 자, 우리 한 개 중요합니다. 법률 보충 중에서. 이거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판례 내용에서 제가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도 포괄적 유인금지 등 미미법의 한계를 갖다가 준수해야 돼요. 준수.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뭐다? 무효다. 이거 중요합니다. 결론 중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판결 요지로 정리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마지막이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공포를 유하지 아니하고 표시 또는 통보로 족하다. 왜냐하면 판례는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요, 그 형식이 행정규칙이어서 공포를 유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표시 또는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잘 나와요. 아시겠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포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행정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법규성이 있지만, 예, 공포를 이루어지지 않고 밖으로 표시 또는 통보로 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가 세 번째 시간까지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죠? 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특강 계속 이루어지고 다음 달에 아마 기출문제 이렇게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4월달, 5월달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